캐나다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TKMS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한 직후 승리한 독일보다 패배한 한국과 캐나다 내부에서 더 큰 파장이 시작됐습니다. 캐나다는 최대 이입부척에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독일의 이베 스디시니드시디와 한국 한화오션의 KSS IIY 배치 II를 마지막까지 비교했습니다. ADS까지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한 척만 판매하는 제한이 아니라 조선소 철강, 자동차 부품 방산 생산 교육, 인프라를 하나로 묶은 산업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경제 협력의 폭보다 나토 동맹과 유럽 중심의 안보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종 계약서에는 아직 서명이 없고 독일과 캐나다가 생각하는 계약 시점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결과가 발표되자 온타리오주에서 추진하던 조선 전문 훈련센터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교육장이 아니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온타리오 조선소와 모호크 칼리지에 협력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동안 캐나다 조선 산업을 이끌 숙련 인력을 양성하려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용접 제작, 로봇 기술, 해양 기계, 전기, 비파괴 검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조선소 운영 방식과 선박 건조 노하우를 현지에 이전해 약해진 캐나다 조선업의 기반을 다시 세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이 사업이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추진됐으며 수주가 무산된 만큼 모든 계획도 중단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하지 않는데 경쟁국의 산업 인력과 생산 기반을 한국 기업이 비용을 들여 키울 이유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캐나다 현지의 반발은 즉각 터져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 수세인트마리의 매슈 슈메이커 시장은 한화의 제안에 알고마 스틸과의 협력, 캐나다산 철강 수요 확대 지역, 제철소 투자 방위산업 공급망 구축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화오션과 알고마 스틸의 협력 구상은 최대 3억 4소5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지원과 투자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됐다면 잠수함 건조를 넘어 철강과 조선 정비와 군수 지원이 연결되는 장기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가 이룬 것은 잠수함 계약의 한 선택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투자와 기술 이전의 기회였다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잠수함 자체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KMS의 200HACD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최신형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느 해군도 200BTCD를 실전 배치해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계약을 확정하면 장차 이 잠수함의 가장 큰 운용국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초기 생산과 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위험을 직접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한화오션이 제안한 KSS II 계열은 대한민국 해군이 이미 운용 중이며 도산 안창호함은 캐나다 에스퀴멀트 기지까지 약 1만 5천 킬로미터를 항해해 실물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은 2026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2035년 이전에 첫 4호척을 공급하고 이후 매년 1척씩 추가해 2043년까지 12척을 인도한다는 일정이었습니다. 독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60조 원 규모의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TKMS는 2026년 안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만 캐나다는 의회 승인과 재정 검증, 세부 조건 협상을 거쳐 늦어도 2027년 말까지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사이에는 1년이 넘는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시장이 불안해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협상을 먼저 시작할 권리를 얻은 것이지 이미 대금을 받고 건조를 시작한 최종 계약자가 아닙니다. 협상이 지연되거나 예산과 산업 조건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일정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화오션을 대체 공급 후보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과 다시 협상할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산 능력도 핵심 변수입니다. 캐나다 사업은 최대 15척을 건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며 TKMS는 독일 킬과 비스마르, 조선소를 중심으로 건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유럽 방산업계는 최근 주문이 급증한 반면 인력과 설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파일에서는 독일의 자본 지출이 전년보다 15% 감소했고 대형 방산 사업에서 비용 증가와 납기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잠수함이 아니라 북극해와 대서양에서 장기간 작전할 수 있는 전력을 정해진 시점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첫 인도가 늦어지면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퇴역 일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캐나다에서 패배한 직후 더 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해군이 한국 조선사들의 구축함과 군수지원함의 설계 능력, 생산 능력, 가격과 납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요청서를 보낸 것입니다. 정보 요청서는 정식 발주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소의 전투함 건조 역량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구축함 설계와 생산 능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고 군수지원함 분야에는 삼성중공업도 참여했습니다. 미국 측은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울산급 배치, IAI 즉 충남급 호위함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움직임은 한미-조선 협력 구상인 마스가 이후 나온 중요한 신호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셰브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실제로 미국 국방부와 해군이 한국 기업에 정보 요청서를 보냈다는 점에서 정치적 대화가 산업 검토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캐나다 사업이 60조 원이라면 미국 해군 시장은 비교 자체가 어려울 만큼 큽니다. 미국 해군은 현재 약 296척인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 수준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 차이는 85척이지만 이 기간 퇴역하는 노후 함정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동안 새로 건조해야 할 함정은 364척에 이를 수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약 1조 7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600조 원 규모로 제시됩니다. 이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보다 25배 이상 큰 시장입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370척이 넘는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며 2030년에는 435척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건조 속도를 따라가려면 자국 조선소만으로는 부족하고 빠른 납기와 대형 생산 설비를 가진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장벽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으로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조선업의 생산 지연과 비용 상승이 심해지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뒤 현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미국 조선사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뿐 아니라 미국 현지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캐나다가 요구하는 첫 사후척의 조기 인도 목표가 2034년으로 제시된 만큼 설계 완성도와 생산 슬롯 확보 여부는 협상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첨단 연료전지 기반 공기분류 추진 체계와 북극 작전에 적합한 설계를 내세우지만 아직 실전 운용 실적이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KSS-IIN은 이미 해군 운용 경험과 장거리 항해 기록을 갖췄지만 캐나다는 플랫폼의 검증성보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제안한 공동 운용 체계와 나토 표준화를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잠수함 성능만의 경쟁이 아니라 캐나다가 앞으로 어느 산업권과 안보망에 더 깊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캐나다가 놓친 산업 패키지는 한화는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협회 APMA와 협력해 현지 합작 법인을 만들고 군용 및 산업용 특수 차량을 생산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대상에는 KM 자주포, K우센 탄야군 반장갑차, 레드백 보병 전투차, 천무, 다연장 로켓, 무인 지상 차량 등이 포함됐습니다. 잠수함 사업을 계기로 기존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방산 생산으로 확장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TKMS가 선택되면서 이 계획도 사실상 동력을 잃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흔들리는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중국 전기차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야디, 체리자동차, 지리자동차 등과 현지 합작 법인과 공장 설립 가능성을 논의하고 중국산 전기차를 연간 49만 9천 대까지 약 60%의 낮은 관세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합니다. 중국 자본과 부품이 캐나다 공장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갈 경우 미국은 이를 우회 수출 통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한국의 산업 패키지를 포기하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캐나다는 독일의 E200ECCD를 선택하며 나토 중심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국이 제안한 조선인력, 양성 철강 투자, 자동차 산업 전환, 방산 생산, 기술 이전이라는 거대한 패키지를 잃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사업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약 1,600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미국 함정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선택이 독일의 완전한 승리인지 한국의 결정적인 패배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고 실제 건조와 인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발표의 화려함이 아니라 계약 조건 생산 일정, 산업 투자 약속이 실제 문서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입니다.